자, 다음 에드온 쪽이고요. 저희 에드온에서는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 촬영에 관련된 카메라 촬영이라던가 갤러리에서 사진을 가져온다던가 혹은 아니면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뭔가 선택한 사진을 갖다가 최적화를 해주거나 잘라주거나 하는 로직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요 이제 카메라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의하실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앱에다가 카메라를 심어드리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네이티브에서 이제 단말에서 설정되어 있는 기본 카메라 앱을 갖다가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기본 카메라 앱이 뭐 삼성 뭐 갤럭시 카메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삼성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요. 뭐 사인미러라던가 뭐 푸디캠이라던가 뭔가 이런 다른 카메라가 이제 기본 카메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카메라가 실행이 됩니다. 즉 카메라가 실행되는 카메라가 뭐 일정하게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느 제조사에서 만들었는지 모르는 이제 다양한 카메라 앱들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 이제 받아오는 카메라에 대해서 그 카메라에 대한 결과값들이 이제 넘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결과값들이 일정하게 넘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값들이 넘어오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넘어오는 이제 이제 사진 촬영해서 이제 나오는 그 이제 카메라의 그 촬영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카메라 앱들마다 저장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도 이제 이게 표준화되어 있는 어쨌든 API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 표준화되어 있는 그 API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정보가 여기 이렇게 넘어왔구나, 이 정보가 이렇게 넘어왔구나라는 내용들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정보들이 100% 모든 앱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하면은 이 사진을 제가 분명히 세로 모드로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로 모드로 돌아져서 사진이 나오는 뭔가 이제 그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 찾은 방안은 첫 번째로는 그 사용자가 카메라 방향을 갖다가 맞게 돌릴 수 있게끔 캔버스 태그에다가 아예 사진을 갖다가 뿌리시는 방법.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사진을 갖다가 직접 회전을 시켜서 요 사진 방향을 갖다가 맞게 맞추어서 그거를 갖다가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속도가 약간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인데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사진 최적화하는 API가 있거든요. 저희가 m.media.optimize라는 API를 통해서 이제 사진 최적화를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이 최적화 API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선택한 그 사진, 촬영한 그 사진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사진을 갖다가 다시 재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화면 방향이라던가 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표준화에 맞춰서 저희가 최적화된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최적화를 통하면은 이제 뭐 세로로 찍었던 사진은 세로로 그대로 나오고 뭐 가로로 찍었던 사진 가로로 그대로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제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좀 시간 지연이 좀 있다는 거 이제 촬영한 사진을 갖다 그대로 화면에 뿌리는 게 아니라 촬영한 사진을 옵티마이즈를 한번 해서 최적화를 한번 해서 그 다음에 화면에다 뿌려야 되기 때문에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시간 제한이 좀 있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요. 뭐 사진 같은 것들 보통 이제 서버로 전송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진 용량들도 사실 요즘에 촬영한 사진 용량들 굉장히 크게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최적화해서 용량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사실 모바일에서만 사용할 사진이라면은 그렇게 대용량의 고화질의 사진이 꼭 필요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좀 용량도 좀 줄이시고 사이즈 같은 것들도 좀 이제 필요하신 사이즈에 맞게끔 이제 뭐 줄여서 사용을 하신다던가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쪽에서는 일단 카메라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슈가 있다는 거. 카메라 앱들이 제조사마다 다르고 기본 카메라들도 제조사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기본 카메라 제조사에서 만든 그 카메라 외에도 다른 카메라 앱들을 사용자들이 깔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있다는 거를 양해
이해해 주시고 개발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아래쪽 내려보시면은 공통 미디어 정보라고 해서 m.media.pickera는 애 있는데요. 이게 갤러리에서 사진 가져오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 장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장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모드를 통해서 하나의 미디어 파일만 선택이 가능한지 여러 개의 미디어 파일이 선택이 가능한지 옵션을 주실 수 있고요. 다음 저희가 이게 사진 가져오기, 동영상 가져오기 둘 다 되고 다음에 오디오로 음성 녹음한 것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오디오는 저희가 저희 API를 통해서 이제 레코드라는 API가 있거든요. 그 레코드 통해서 이제 녹음한 오디오입니다. 다음에 이제 뭐 최대 선택할 이제 개수도 이제 맥스 카운트를 통해서 지정을 해주실 수 있고,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은 컬럼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럼 수가 이제 갤러리에서 이제 사진 가져오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진을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요 이제 썸네일 사진 있잖아요. 요 썸네일 사진을 한 줄에 몇 개까지 보이게 할 건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 컬럼 수를 갖다가 지정을 아예 안 하시면요, 한 개의 썸네일 사진이 한 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썸네일 사진 자체가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스크롤이 길어지기 때문에 버벅거리는 이슈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 사진 자체가 워낙 작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 작은 사진이 이제 한 줄로 크게 키워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화면이 그 사진이 깨져 보이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요 컬럼 값 같은 값은 저희가 3이나 4 정도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진을 가져오거나 혹은 아니면은 뭐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콜백, 이제 촬영을 다 마쳤을 때 실행되는 애들은 전부 이쪽 콜백 함수 쪽에 있는 요 펑션이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리절트 쪽에서 이제 사진에 대한 경로값이라던가 정보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빼오실 수 있고요. i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사진 가져오기를 했을 때에 경로값이 이제 가상 경로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웹에서는 그 가상 경로를 갖다가 이제 이미지 태그에 src에다가 넣어봤자, 이미지 태그 소스 쪽에다가 넣어봤자 액박으로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iOS에서도 역시 저 콜백 안쪽에다가 옵티마이즈, m.media.optimize API를 통해서 사진을 내부의 파일로 재저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OS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 지연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시간 지연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요 콜백 안쪽에다가 이제 옵티마이즈 함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요 안쪽에다가 이제 호출을 해서 그 호출한 결과값으로 이제 그 호출하고 나오면 이제 거기에도 다시 이제 리절트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거든요. 그 콜백 함수 안에 있는 그 리절트 값으로 이제 뭐 사진을 갖다가 뭐 소스 쪽에다가 표시를 해준다던가 혹은 아니면 서버로 전송을 하신다던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내려보시면은 지금 미디어 제가 옵티마이즈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 최적화하는 m.media.optimize API가 있습니다. 이 API 통해서 사진 최적화 진행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가로 크기를 갖다가 뭐 200으로 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디멘션에다가 값을 넣어 주시면은 해당 값만큼 줄입니다. 사진을. 그다음 이제 요 안쪽에도 콜백 함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 콜백에다가 요 리절트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패스 값이라던가 뭐 얼라이어스라던가 뭐 아니면 풀패스라던가 뭔가 이런 값들을 통해서 요 미디어 옵티마이즈 한 거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상도 자체를 갖다가 사진 크기는 건드리지 않고 해상도를 갖다가 좀 떨어뜨려서 저장을 해서 용량을 줄이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퀄리티라는 옵션을 통해서 이제 포맷을 JPG로 바꿔주셨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JPG로 바꿔주셨을 때 요 퀄리티를
이제 뭐 0.5라던가 뭐 0.3 혹은 아니면은 뭐 문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즈가 크기만 하면은 그 해상도 자체가 떨어뜨렸다고 해서 이미지가 깨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0.1 정도까지 이제 내부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저 퀄리티 값을 갖다가 0에서 1 사이로 지정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실 점은 이 포맷은 반드시 JPG여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단순히 이제 사이즈를 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그냥 원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좀 잘라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m.media.crop이라는 API를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크롭 사진 자르는 그 UI를 갖다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UI 없이 내부에서만 처리해서 결과값으로 값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m.media.cro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그 자르는 영역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역을 갖다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디멘션을 통해서 가로 세로 사이즈를 갖다가 지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역시 퀄리티를 갖다가 떨어뜨릴 수 있는 해상도를 갖다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쪽 API들도 간단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네트워크 쪽입니다. 네트워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전문 통신하는 이제 그 내용들이 m.net.http.send를 통해서 전문 통신도 저희가 API를 통해서 합니다. 웹에서 흔히 하는 전문 통신, 이제 뭐 아작스 통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문 통신을 할 때는 스크립트에서 이제 전문 통신 할 이제 뭐 서버라던가 뭐 이제 서버에 전달할 데이터라던가 이 서버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오는 그 결과값들을 실행시키는 콜백 함수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스크립트에서 전부 작성을 해줍니다. API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면은 이 내용으로 실제 통신을 수행하는 것은 백단에 있는 네이티브가 수행을 합니다. 해서 저희가 네이티브의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화면 UI는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그려주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요 백단에 있는 기능 중에서도 이제 네이티브 기능, 네이티브에서 이제 네트워크 통신하는 그 이제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net.http.send API를 통해서 서버와 통신을 할 수 있고 얘가 통신하는 주체는 웹에서 서버로 다이렉트로 가서 붙는 것이 아니라 웹에서는 네이티브로 서버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 전달한 정보를 갖고서는 네이티브에서 서버로 네이티브와 서버가 통신을 한 다음 그 이제 콜백 결과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스크립트 쪽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호출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API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고 각각 옵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여기에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데모라고 적혀 있죠. 이 데모라는 값을 어디서 가지고 오는 값이 저희가 이 값을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해주시는 건데 이 값이 어디에다가 일단 정의를 해두시냐면은 manifest.xml의 manifest 탭에 들어가시면은 네트워크 이제 설정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네트워크 정보들을 등록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네트워크 정보에서 이제 네임 값을 지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 네임 값이 이제 저 데모로 되어 있는 그 서버 정보를 갖다가 참조를 해오게 됩니다.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 지금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젝트가 없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피어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이름 저희 샘플 프로젝트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단말에 설치될 이름이기 때문에 한글로 입력을 해주셔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 프로젝트로 입력해 주시고 뭐 안드로이드 SDK 버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 상태 이대로 피니시 해주시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이 생성된 프로젝트에서 매니페스트 탭에 들어가셔서 이 기본 설정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이 네트워크 설정 쪽에다가 추가 하면은 여기다가 서버 정보, 네트워크 통신할 서버 정보를 추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타입은 HTTP로 하고요. 네임은 저희 아까 샘플에서 봤던 것처럼 데모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다음 패스 값이 있는데요. 이 패스 값은 이제 저희가 네이티브가 통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티브가 서버랑 통신을 할 때 그때 어떤 규약을 갖고 어떤 이제 전문 규약을 갖고서는 통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그 네이티브 통신 규약을 갖다가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는 내부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서버에서 뭐 특정 뭐 헤더에다 뭐 어떤 특정 키값이 추가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던가 뭔가 이제 다른 것들이 뭔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소스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소스 자체는 이제 네이티브 영역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냥 제 로컬에다가 만약에 그런 서버를 돌리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http 뭐 2.127.0.0.1 뭐 8883 포트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서버 주소를 갖다가 입력을 해주실 수 있고요. 다음 타임아웃, 이 서버와 통신하는 동안 타임아웃을 몇 초로 잡을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30초로 잡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밀리세컨 단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공 3개 더 붙여서 밀리세컨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코딩 타입은 UTF-8 사용을 할 거고요. RESTful 사용으로 해가지고서는 오케이 해서 이렇게 서버 정보를 갖다가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여기에 요 서버 정보를 데모라고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요 서버 정보를 이제 서버에 대한 주소값, 그 다음에 이 서버가 통신할 때 어떤 규약을 가지고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서버와 통신할 때 타임아웃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인코딩 타입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레스트풀 사용 여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는 요 데모라는 키값 하나로 불러올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렇게 서버에다가 매칭을 시켜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패스 값이 있습니다. 이 패스 값 지금 요 서버 정보에다가 넣어주신 요 어드레스 값 뒤에 다이렉트로 붙어서 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8883까지만 해놓고서는 끝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패스 값에 앞에 슬래시가 없죠. 그러면 8883 뒤에 바로 랭귀지 어쩌고저쩌고라고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원하는 서버 주소가 아닐 거기 때문에 제가 얘를 갖다가 편집을 통해서 8883 뒤에 슬래시 하나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저 8883 뒤에 슬래시 뒤에 아까 랭귀지.api. 이런 식으로 애들이 주소가 붙을 수 있게끔 되겠죠. 해서 총 전체 전문에서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버에 관련된 그 정보값들만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해두시고 그 외에 계속해서 변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 패스에다가 값을 갖다 넣으셔서 이제 그 관리를 해주시면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서버와 통신할 때 메소드 타입 이제 지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기본 타입은 get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타임아웃 값 개별적으로 따로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30초로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5초로 타임아웃 값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다음에 유저 데이터라고 있는데요. 이 유저 데이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위에 설명을 잠깐 보시면은 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로 정보값을 전달할 때 사용하고 실제 통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저희가 아까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통신 규약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API가 불리는 애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통신 규약은 다 똑같은데 몇몇 개들만 뭔가 뭐 컨텐츠 타입을 바꿔줘야 된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아니면은 뭐 네이티브에다가 특정하게 이 값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통신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로 전달할 정보값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정보값을 세팅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실제 이제 이 정보들이 서버에 전달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이 정보는 단순히 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로 정보값만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인디케이터 이제 통신하는 동안에 이제 사용자 UI 갖다가 이제 그 전문 뭐 통신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UI를 띄워서 화면 이제 뭐 동작이라던가 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show에다가 true 값 주시고 true false 값으로 일단 이 인디케이터가 보일지 안 보일지를 갖다가 지정을 해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인디케이터 옆에다가 메시지 값을 끼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값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수 있고, 그다음 캔슬 레이블 있는데요. 이 캔슬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전문 통신 자체를 갖다가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케이터만 취소하는, 인디케이터를 취소할 수 있는 옵션 값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 값 있는데요. 이 데이터 값이 이제 실제로 서버한테 전달할 데이터 값입니다. 그래서 요 키 값과 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요 q라는 요 텍스트 값을 갖다가 실제 서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데이터 값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success 한 다음에 펑션 들어가 있죠. 이제 전문 통신이 성공했을 때 실행된 콜백, 그 다음에 전문 통신이 실패했을 때 실행된 콜백 해가지고서는 성공 콜백과 에러 콜백을 나눠서 넣어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없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show false 해갖고서는 인디케이터 값 빼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금 여기에 모든 옵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더미랑 secure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전문 통신할 때 뭔가 더미 값을 사용을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암호코어 암호화를 해서 전문 통신을 할 건가에 대해서 이쪽에서 옵션을 갖다 넣어주실 수 있는데, 이 옵션 값이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은 서버 쪽과 네이티브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 쪽에서도 양쪽에서도 전부 해당 정보들이 처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해당 값들이 해당 이제 옵션에 대한 것들이 처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다음 아래로 내리시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리소스 업데이트 하는 API가 있습니다. 앱이 모피어스로 개발한 앱들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단말을 이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리소스를 갖다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로직이 필요한데요. 보통 이제 인트로 화면에서 맨 처음 이제 앱이 시작할 때 인트로 화면에서 리소스 다운로드를 쭉 다 받고 다 받은 애들로 앱을 갖다가 뒤쪽을 실행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거든요. 이 특징에 의해서 이제 리소스 업데이트를 인트로 화면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이제 해주는 그 타이밍 자체는 역시 앱들마다 전부 다를 수 있죠. 뭐 어떤 앱은 보안 프로그램 먼저 실행을 해야 되고, 뭐 어떤 앱들은 리소스 업데이트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보안 프로그램 실행을 시킨다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앱들마다 로직들이 전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리소스 업데이트 역시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리소스 업데이트를 할 서버 자체는 저희가 이쪽에 매니페스트에다가 어느 서버와 리소스 업데이트를 받을 건지, 그 다음에 이 리소스 업데이트를 받을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배포 모드는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보 값들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어차피 리소스 업데이트를 받을 서버는 한 군데일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이 앱에다가 배포할 리소스를 여러 서버에서 나눠서 받지는 않으시니까 한 서버에다가 배포를 해놓고 이 서버에서 계속해서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리소스들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서버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한 서버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앱 정보에다가 안쪽에다가 내용을 포함을 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서버 정보, 그 다음에 서버에서 어느 API 주소에 가서 받아올 건지, 그 다음에 배포 모드라고 해서 저희가 리소스를 배포하실 때 개발 모드, 운영 모드 나눠서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애들 중에서 이 앱에서는 개발로 배포된 애들을 다운로드를 받을 건지, 아니면은 운영으로 배포된 애들을 다운로드를 받을 건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 리소스 업데이트를 받을 서버 정보와 그다음에 이런 받을 정보들 자체는 담겨 있기 때문에 API에서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은 이 리소스 업데이트가 받는 도중에 이제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얼만큼 진행도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실 수 있는 프로그레스에 대한 콜백 함수, 그 다음에
리소스 업데이트가 실패했을 때 뭐 서버가 뭐 죽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라던가 뭔가 아니면은 뭐 내부에 메모리가 부족하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에러가 났을 경우에 그 에러에 대한 콜백 그 다음에 리소스 업데이트가 성공이 됐을 때 그 성공에 대한 성공 콜백 아니 리소스 업데이트가 끝났을 때 이제 끝났을 때 어떤 걸로 끝났는지에 대한 그 끝난 피니시 콜백 그래서 이 총 세 가지 타입의 콜백을 갖다가 입력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리소스 업데이트 쪽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finish 해서 콜백 들어가 있거든요. 리소스 업데이트 끝났을 때 어느 콜백 탈 건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버와의 규약을 통해서 이 스테터스 값이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통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리소스 업데이트 성공일 케이스, 그 다음에 성공하고서는 그 다음에 해당 화면을 새로 고침, 이제 리프레시를 다시 해야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앱, 이제 권장 업데이트라던가 혹은 아니면 강제 업데이트, 이제 APK 자체를 갖다 리소스 업데이트뿐만이 아니라 APK 자체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경우, 이제 그 업데이트 케이스를 갖다가 지정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로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선스 에러가 났다던가 혹은 설치 메모리가 부족을 하다던가 뭐 매장 메모리 뭐 에러가 났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케이스들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요 규정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요 케이스대로 요 케이스별로 리소스 업데이트 쪽에서 내용을 처리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 스테터스 케이스는 어차피 다 동일하게 나가거든요. 동일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요 안에 이제 각 케이스별로 작성하셔야 되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으시잖아요. 요 비즈니스 로직만 변경하시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하실 점 하나 더는 석세스일 때 요 그러니까 리소스 업데이트가 만약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도 저희가 석세스를 떨어뜨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배포된 리소스가 10가지 배포가 돼 있었는데 제 단말기에 이미 10가지 배포된 리소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앱을 갖다가 실행을 하더라도 나도 갖고 있는 리소스가 10이고 서버에서 배포하고 있는 리소스도 최신 버전이 10이다 라고 하면은 내 리소스랑 똑같네 라고 하면은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석세스 타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석세스를 탔을 때에 사용자가 지금 그러니까 받을 게 없을 때도 그대로 프로그레스를 아예 안 타고서는 그냥 그대로 석세스 받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프로그레스 값을 갖다가 100으로 바꿔주는 로직이 없으면은 사용자가 아무것도 다운로드가 안 됐는데 왜 갑자기 넘어가지? 라고서는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비즈 로직상 요 프로그레스 값을 갖다가 이제 석세스가 탔을 때에 100으로 한번 바꿔주시고 뭐 이게 텍스트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 저렇게 CSS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 뭔가 이게 값들은 다양하게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 프로그레스에 대한 케이스를 갖다가 다 받았다라는 케이스를 갖다가 지정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m.page.html을 통해서 이제 다음 화면 뭐 로그인 페이지든 홈이든 뭐 이런 데로 페이지 이동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액션 타입에다가 클리어 탑을 넣어놨는데요. 이유는 어차피 인트로 화면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은 두 번 사용은 하지 않을 화면이라면 이제 앱이 다시 실행되기 전까지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서 인트로를 다시 타질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화면이기 때문에 이제 클리어 탭을 통해서 다음 불려질 화면이 강제적으로 가장 제일 그 화면만 스택에 남아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로직으로 이동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케이스 정보들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요 비즈 로직들만 작성해 주시는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프로그레스이고요. 요 프로그레스에서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퍼센트를 갖다가 이제 쭉 진행시키실 수 있도록 요 퍼센테이지 값을 내려드립니다. 요 퍼센테이지 값으로 이제 뭐 화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표시를 해주신다거나 혹은 아니면은 뭐 CSS를 갖다가 진행을 시켜주신다던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 났을 경우에 m.pub.allat으로 이제 저희가 알랏 팝업을 띄우실 수 있거든요. 네이티브 알랏 팝업을 띄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네이티브 다이얼로그 팝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오류다라는 식으로 사용자한테 팝업을 띄워서 에러에 대한 처리를 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드릴 API 팝업 API이고요. 이 팝업 A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알라 팝업이라던가 컴판 팝업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거 대신에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커스터마이징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팝업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m.pub.al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크립트에서 알라 팝업 쓰시듯이 동일하게 메시지만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m.pub.al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들을 갖다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어떤 텍스트의 버튼을 갖다가 넣을 건지를 갖다가 값들을 입력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옵션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타이틀 값을 입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립트에서 알라 팝업 띄우시거나 컴판 팝업 띄우시면은 뭐 홈페이지 그 URL 나오면서 뭐 어디에 뭐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타이틀이 아니라 뭐 알림이라던가 뭐 확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자한테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는 타이틀 값을 입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시가 아래쪽에 저희가 이렇게 타이틀과 버튼, 그 다음에 콜백을 갖다가 넣어주는 알라 팝업 예시가 있고요. 이제 컨펌 팝업 같은 경우를 그냥 이제 컨펌이라는 스크립트 팝업을 띄우시는 것이 아니라 m.pub.allat을 통해서 컨펌 팝업을 띄워주시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 값을 입력을 해주실 수 있고 지정을 해주실 수 있고 그다음 메시지 값 지정해 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스라는 옵션을 통해서 확인, 취소 버튼을 순서대로 넣어주실 수 있고 최대 3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콜백을 통해서 넘어오는 이 펑션의 EO 인덱스 값은 이 버튼이 몇 번째 버튼이 눌렸는지에 대한 인덱스 값입니다. 확인 버튼이 눌렸으면 0번째 인덱스라고 넘어올 거고요. 취소 버튼이 눌렸으면 1번째 인덱스라고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m.pub.allat이라는 API를 통해서 알라 팝업도 띄우실 수 있고 컴펌 팝업도 띄우실 수 있고 그 외에 버튼 3가지까지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팝업을 갖다가 띄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짜 선택과 시간 선택에서 띄우실 수 있는 m.pub.date라는 팝업이 있고요. 연월일 선택하실 수 있는 m.pub.date 통해서 이제 스피너 형태로 이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간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버전에 따라서 시계 UI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스피너 UI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스피너 UI로 공통으로 높은 버전에서도 다 스피너 UI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저희가 요 모드가 있거든요. 요 모드 값에다가 스피너를 주셔서 요 스피너 옵션을 통해서 화면 UI가 나오도록 하게끔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토스트 메시지 띄우실 수 있는 m.pub.instance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만 이렇게 바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메시지 뒤에다가 이렇게 띄워지는 시간 값을 갖다가 쇼트, 롱 혹은 아니면은 밀리세컨 단위로 직접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리스트 팝업이고요. 이제 셀렉트 태그에서 뜨는 이제 그 UI를 갖다가 npub 리스트를 통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고 장점은 타이틀 값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갖다가 역시 추가를 3개까지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값만 선택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선택한 다음에 뭔가 이거를 갖다가 뭐 A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직과 B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직을 갖다가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이 npub 리스트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좀 장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elected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select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째 인덱스 값을 기본 선택으로 해놓을 건지에 대한 값을 갖다가 지정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selected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팝업이 떴을 때에 0, 1, 2번째 인덱스인 요 데이터 2에 대해서 이제 기본 선택이 되어 있게끔 하는 옵션 값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결과값으로 사용자가 뭐 데이터 2를 갖다가 그대로 선택을 하고서는 뭐 확인 버튼을 눌렀다 라고 하면은 요 콜백 쪽에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요 콜백에서
나오는 요 버튼 인덱스 값은 요 버튼스에서 제가 확인 버튼 눌렀기 때문에 뭐 0이라고 값이 떨어질 거고요. 인덱스 값. 그 다음에 로우 인포 값은 제가 선택한 실제 리스트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리스트, 예를 들어 제가 데이터 2를 갖다 아까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데이터 2에 대한 타이틀 값, 밸류 값, 그 다음에 얘가 몇 번째 인덱스인지에 대한 인덱스 값까지 총 3가지의 값이 넘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콜백 데이터 버튼 인덱스라던가 로우 인포 값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로 화면 UI를 갖다 변경을 해보신다거나 사용자가 선택을 하는 내용들을 갖다 변경을 해보신다거나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드를 통해서 이제 싱글 모드와 멀티 모드 2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싱글 모드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버튼처럼 이제 단일 것만 선택이 가능하다. 다음 멀티 같은 경우에는 체크박스처럼 이제 여러 가지 UI가 여러 가지 값들이 옵션 값들이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요거를 이상으로 모피어스 API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요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이제 요 각각 다른 라이브러리라든가 다른 API에 대한 설명들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문서화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어떤 것들의 옵션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옵션에 대한 타입 값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옵션에 대해서 이제 샘플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서는 저희가 이렇게 코드들을 제공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좀 쉽게 개발을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저희가 문서로 저렇게 독스페이지로 보는 거 말고 IDE에서 좀 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IDE에서 저희 MAPI를 통해서 이쪽에서도 내용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했던 뭐 팝업 중에서 뭐 토스트 팝업을 갖다 띄워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토스트 팝업 이렇게 넣어주시고 npub 인스턴스에서 토스트 팝업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토스트 팝업을 띄운다 라고서는 입력을 해서 해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받을 이제 값들을 갖다가 스트링 값으로 값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 스트링 값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메시지, 디스크립션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옵션 때문에 키 값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키 값들도 이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스트 팝업 같은 경우도 이제 띄울 수 있는 게 2가지 타입이 있었죠. 그냥 이런 식으로 스트링 값만 띄워주는 애 하나, 그 다음에 토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시간 입력을 갖다가 직접 해주실 수 있는 거 하나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토스트 메시지를 띄운다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메시지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여질 시간에 대해서 여기서 쇼타임이라는 옵션으로 이렇게 쇼트나 롱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API를 갖다가 삽입을 해주신 이후에도 나중에 유지보수를 할 때 npub 인스턴스라는 애가 도대체 뭐 하는 앤데? 라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 MAPI에서 스니펫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함수들을 넣으실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옵션들이 어떤 것들을 옵션으로 받고 그 옵션이 어떤 이제 뭐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면은 이 옵션은 어떤 선택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제공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저 위에 있는 이 주석과 필요 없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요 MAPI에 요 삼각형 누르시면 여기 프리퍼런스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주석 추가 여부를 해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토스트 메시지를 갖다가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얘는 위에 주석 없이 npub 인스턴스만 이렇게 값이 나오도록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애들을 가지고서는 지금부터 샘플 프로젝트를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